IT 인벤토리가 ERP와 통합돼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IT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은 인도네시아에서 보세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전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청, 즉 DJBC는 보세 혜택, 다시 말해 관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세 유예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이 국가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IT 인벤터리가 ERP와 통합되어 있지 않다면 보세 사업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사의 IT 인벤토리가 ERP와 실제로 통합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PMK65 및 PER-7-BC-2021 규정에 따르면 IT 인벤토리는 ERP와의 통합 정도에 따라 A형, B형, C형, 그리고 D형, 총 4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이 4가지 형태 중 관세청이 보세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형태는 단 2가지, A형과 B형 뿐입니다. 다시 말해 귀사의 IT 인벤토리가 C형 또는 D형에 해당할 경우 보세 사업자 자격은 취득도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D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형이란 ERP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격리장부 등을 수기로, 즉 엑셀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IT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보세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는 당연히 미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형입니다. C형이란 ERP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IT 인벤토리가 ERP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ERP로는 SAP를 사용하고 IT 인벤토리로는 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SAP와 A 프로그램이 서로 연동되지 않고 각각 따로 구동되고 있다면 이 역시 보세 사업자 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됩니다. 보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B형 또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A형을 갖춰야 합니다. B형이란 ERP와 IT 인벤토리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API,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ERP SAP와 IT 인벤토리 A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된다면 이것이 바로 B형입니다. 마지막으로 A형입니다. A형이란 IT 인벤토리가 ERP의 서브 시스템으로 포함되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일한 서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ERP와 IT 인벤토리의 통합 여부와 그 통합 수준에 따라 총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보세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B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IT 인벤토리와 CESIA 4.0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IA 4.0은 인도네시아 관세청, 즉 DJBC가 운영하는 통합 관세 행정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신고서 BC 2.3, BC 3.0, BC 4.0 등이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통관 경로 또한 그린라인, 옐로우 라인, 레드라인 등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CESIA 4.0을 통해 보세구역 내 각 기업의 IT 인벤토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원자재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트랜잭션을 감시합니다. 더 나아가 국세청, 무역부, 중앙은행 등 다른 정부기관과도 데이터를 공유하여 기업의 매출 신고와 수출입 실적이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보세 사업자의 IT 인벤토리가 ERP뿐만 아니라 CESIA 4.0과도 반드시 연동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보세 물품에 대한 디지털 감시망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구역은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관세청은 이 세금을 유예받은 물품이 지금 이 순간 공장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수입한 원자재가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불법 유출과 데이터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관세청은 직접 공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니터 앞에서 전국 보세 공장의 재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CSIA 4.0 연동 요구는 관세청이 제공한 세금 혜택만큼 기업의 창고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일종의 디지털 개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민기업들은 자사가 사용 중인 ERP, 예를 들어 SAP에서 시작된 데이터가 IT 인벤토리를 거쳐 CSIA 4.0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휴먼 에러를 줄이며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리정보센터에서 기제작한 왜 세관감사만 받으면 과징금이 많이 나올까요? 비디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있어 CSIA 4.0, 즉 관세청 시스템과 IT 인벤토리, 다시 말해 기업 재고 시스템 간의 데이터 일치는 단순한 관리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기업의 생존이 걸린 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 감사 시 세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CSIA에 신고된 수입 신고 수량입니다. 여기서 생산량과 수출 수량을 차감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IT 인벤토리상의 현재 재고 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만약 IT 인벤토리상의 재고가 CSIA 데이터보다 적다면 세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으로 무단 판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밀수에 준하는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세관 감사 시 세관은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원재료의 양, 즉 BOM, Bill of Materials 또한 면밀히 점검합니다. 인벤토리상의 원재료 소모량과 CSIA에 보고된 수출입 실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기업이 BOM을 허위로 설정하여 원재료를 빼돌렸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에 면제받았던 관세,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 제22조가 즉시 소급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발된 미납세액의 최대 1000%, 다시 말해 1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기업에는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불일치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기업의 통관 등급은 하향 조정되어 모든 수출입 화물이 레드라인, 즉 전수검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물류 지연, 비용 증가, 납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기업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일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보세 사업자 승인, 즉 SKEP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연동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원들은 CSIA 4.0, IT 인벤토리, 그리고 ERP에 각각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2중 3중의 업무를 발생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바로 휴먼 에러입니다. 물품 코드, 즉 코드 바람과 같은 정보가 시스템마다 다르게 입력되는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세관 감사에서는 심각한 데이터 불일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실물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코드를 기준으로 기계적인 수식을 적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품이 창고에 존재하더라도 코드가 다르다면 데이터상 부족으로 계산되고 그 결과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연동을 통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세관 감사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